처음 카메라를 받고 책상 앞에서 촬영했을 때, 그리고 등굣길에 아이의 손에 맡겨 촬영을 했을 때 촬영된 영상을 본 소감은 오묘했습니다.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아쉬운. 그래서 안산의 노조풍포포로 이동해서 12233 차트 360도 모드 4K, 5.7K, 5.7K 플러스 8K까지 각각 30프레임으로 선의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ISO 차트의 숫자만 보면 해상도가 커질수록 숫자들이 잘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8K 역대급 화질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아쉬운 느낌?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물론 단계별 해상도의 차이는 적었지만 4K와 8K만 비교했을 때 꽤나 큰 차이를 볼 수 있었어요. 햇빛이 강한 오전 시간이고 또 그늘에서 반사가 심한 노트북에다가 차트를 띄워놓고 선예도 테스트를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가혹한 환경에서의 테스트였고, 미세먼지 알림이 알람판이 있는데 3m 정도 거리에서 촬영해 보았을 때 모습입니다. 미세먼지 알림이라는 글자를 보았을 때 큰 차이가 없어 보였지만 2배로 확대했을 때는 조금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ISO 차트 때의 조건이 너무 안 좋았고 알림판은 충분히 광량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 차이가 조금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액션캠이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가는 상황, 그리고 액티비티한 뭔가를 하는 장면을 촬영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여줄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보면 개조가 깨져서 생기는 밴딩 현상이 일어나죠. 이거는 8K니까 당연히 좋겠지라는 생각이 조금 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전체적인 색감은 8K 쪽이 조금 풍부하게 보여집니다. 추가로 5.7K 60프레임도 촬영을 해봤는데요. 5.7K 60프레임은 5.7K 플러스와 8K에 비해서 색감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체적인 테스트에서 8K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ISO 차트에서 싱글 렌즈 동영상 모드로 촬영한 모습과 비교를 했을 때는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8K 해상도가 화질면에서 우수하지만 녹화 파일의 무게 또한 무시할 수가 없죠. 좌우로 나눠서 A가 8K, B가 8K 이런 느낌이 아니라 5.7K 플러스와 8K가 매 장면마다 서로 바뀌는 상황인데 8K를 모두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촬영하고 제가 편집을 하고 있지만 타임라인의 클립을 보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정지하고 세세하게 따져보다 보면 8K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 선명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액티비티, 릴스나 쇼츠처럼 강제적으로 작은 화면에서 봐야 되는 상황에서는 5.7K 플러스와 8K의 화질 차이가 크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화질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 8K 해상도로, 사용상의 촬영 시간이 조금 길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5.7K 플러스로 촬영을 하더라도 두 해상도의 화질 차이가 드라마틱하지 않기 때문에 촬영자가 상황에 맞게 촬영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인스타360 광고 영상에 보면 굉장히 화질이 좋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촬영한 8K와 인스타360 광고에 나오는 8K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 정도면 과장 광고 사기 아닌가요? 해외 영상과 국내 영상을 많이 보던 중에 인스타360 X4 카메라 세팅을 바꿀 수 있는 메뉴가 있다고 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똑같은 카메라를 사용해서 똑같은 세팅을 하더라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환경에서 저의 허접한 촬영 스킬로 촬영했을 때 어느 정도의 화질 차이가 나는지 테스트해 보고 싶었습니다.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고 한 번 더 왼쪽으로 보내주면 설정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메뉴 밑으로 조금 더 내려보면 이미지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이미지 설정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는 메뉴는 총 3가지입니다. 동영상 인코딩 메뉴에는 H.265, H.264가 있고요. 비트레이트는 표준과 높음, 동영상 선회도에는 높음, 중간, 낮음이 있었습니다. 동영상 인코딩 포맷은 H.265가 효율성이 좋다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저는 H.265로만 촬영할 생각이고요. 비트레이트와 선회도 설정에 따른 화질 차이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비트레이트 설정은 표준과 높음이 있습니다. 촬영한 원본을 봤을 때 비트레이트의 차이가 평균적으로 50Mbps 정도, 전체적인 영상에서 한 20%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글자의 선명도를 보거나 영상의 다른 움직임을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비트레이트, 그러니까 전송률이 좋다는 건 그만큼 좋은 화질로 찍었을 때 그 화질을 온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레이트 전송률이 높은 건 나쁠 게 없죠. 믿음의 영역으로 살짝 보면 색감이 조금 더 풍부하고 선회도도 살짝 좋은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살짝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이 갔습니다. 액션캠에서 화질이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노이즈 리덕션을 했을 때 영상에서 살려야 되는 부분까지 소실되는 구간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소실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지켜지는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소실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노이즈 리덕션을 아주 강하게 넣어봤습니다. 영상의 팻말의 흰색 부분이 노이즈로 간주를 해서 이렇게 펴버린 거죠. 그래서 번지는 느낌도 살짝 나고, 요 상단에 보면 노이즈로 착각을 하고 지워버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소실된다는 거죠. 비트레이트가 좋으면 좋을수록 내장하고 있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유지가 잘 되거든요. 비트레이트가 높은 것이 낮은 것에 비해서 조금 더 선명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트레이트가 높음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선회도입니다. 선회도 테스트는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선회도는 낮음, 표준, 높음 3가지가 있는데요. 낮음에서 높음으로 갈수록 선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표준과 높음의 차이는 조금 적어 보이는 듯 했지만 낮음의 선회도는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늘의 개조는 거의 비슷해 보였지만 또렷하게 글씨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단의 잡초들도 이렇게 많이 뭉개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중간과 높음에서는 하단의 잡초나 글씨 그리고 뒤에 나무들이 좀 더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여졌고 표준과 높음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선명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예전에 오래된 핸드폰이나 액션캠에서 선회도는 높았지만 이미지가 많이 깨지는 그런 현상들은 많이 적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뷰들을 보면 360도 카메라니까 이 정도면 훌륭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건 부족한 거죠. 360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액션캠의 편리함도 가져가고 싶어서 X4를 구매한 거거든요. 비트레이트를 높이고 선회도를 높였을 때 선명한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질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선회도가 높다, 영상이 잘 보인다를 가지고 화질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삼성 갤럭시와 애플의 아이폰을 비교하는 영상들을 보면 갤럭시는 디지털 줌을 확대했을 때 선회도를 좀 강조하는 편이고, 아이폰들은 아이폰의 그 부드러운 감성을 강조하는 편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선회도라는 것 그리고 화질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취향 차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어느 정도 참고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의 이미지 설정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포맷은 H.265, 그 다음 비트레이트는 높음, 선회도는 높음으로 결정을 해서 계속 촬영을 할 것 같고요. 중간으로 해서 선회도를 높일 것인지 아니면
아니면 높음으로 해서 선회도를 낮출 것인지를 조금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냥 높음으로 해서 괜찮으면 그냥 높음으로 계속 사용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늘이나 어두운 쪽이나 이런 쪽보다는 내 얼굴이 어떻게 나왔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액션캠들은 얼굴이 잘 나오는 쪽으로 집중을 해서 카메라를 만듭니다. X4 역시 액션캠이기 때문에 유사하게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테스트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금 놀라실 수 있는데 촬영한 영상입니다. 스킨을 잘못 써가지고 얼굴이 이따위로 됐어요. 지금 망가졌어요. 소프트 스킨 짱. 큰 화면으로 보시면 얼굴 이쁘고 못생긴 거 말고 얼굴만 보면 밝은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이죠. 어두운 것보단 칙칙해 보이는 것보단 밝은 쪽이 나아 보이지만 얼굴의 밝기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을 때 이 주변의 상황도 보자는 거죠. 어두운 쪽의 디테일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죠. 충분히 살릴 수 있다. 하늘의 데이터도 어느 정도 살리고 요 나뭇잎 디테일도 많이 살아 있고요.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이렇게 보시면 이런 중간중간에 나무들도 사라져 버렸죠. 흰색이 퍼지면서 밝은 색의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밝게 찍었을 때의 단점은 충분히 있지만 어둡게 찍었을 때의 단점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나 별 의미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날아가는 밝은 부분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표준으로 했을 때는 건물의 윤곽은 많이 보이지만 세세하게 보면 이 벽면이 많이 날아간 걸 볼 수 있고요. 언더로 찍었을 때 좀 살아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확대를 했을 때 보면 벽면에 줄조차 보이지 않죠. 흰색으로 완전히 날아가서. 근데 언더로 찍은 것은 충분히 보여집니다. 어두운 곳에서 밝은 쪽이 보이도록 찍은 것이었고 이제 밝은 쪽에서 찍어봤습니다. 표준으로 했던 게 조금 좋은 것 같지만 동일하게 노출을 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상태를 보면 또 결과를 알 수 있겠죠. 역광 상태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꽃이 있는 부분은 알맞게 노출이 됐지만 요 하늘 쪽은 완전히 데이터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나뭇잎이나 이렇게 밝은 곳과 만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데이터가 많이 소실된 걸 볼 수 있고요. 계측기 보시면 상단에 이만큼 나 데이터 날아갔어 이만큼 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노출 영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하늘색이 있긴 하지만 나도 이만큼 날아갔어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물론 노출을 올린 것만큼은 아니지만 이만큼 날아갔다. 언더로 찍은 거 보죠. 하늘이 많이 살아났고요. 노출 오버랑 정노출로 찍었을 때보다 나뭇잎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고 뭉개짐 없이 최대한 살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꽃들은 당연히 어두워졌겠죠. 이거는 그늘에서 찍은 모습인데요. 그늘에서 찍은 모습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대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노출과 오버로 찍은 영상을 보면 이렇게 요만큼 날아갔어 여기 표시가 되죠. 여기도 조금 날아가긴 했지만 언더로 찍은 것에 비해 오버로 찍은 건 흰색 그 다음에 빨간색이 조금 같이 포함돼서 날아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최소화했고요. 깔끔하게 찍힌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늘에서 찍으면 아무래도 언더로 찍어도 크게 이점이 없다. 동일한 노출로 맞춘 겁니다. 오버로 찍은 영상은 노출을 낮추고 언더로 찍은 영상은 올렸습니다. 오버로 찍은 영상을 비슷한 밝기로 맞췄음에도 주변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요 언더 쪽으로 찍은 것을 표준만큼 살릴 수가 있었다. 이거보다 더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표준하고 여기가 조금 어둡긴 한데 꽃 색깔을 맞추다 보니까 상하가 좀 틀리긴 합니다. 이건 대비를 조절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색감이 조금 더 언더 쪽으로 한쪽이 조금 더 데이터가 살아있고 꽃잎들 보면 데이터들이 많이 살아있습니다. 노란색 중에서도 빛을 받은 밝은 쪽이 개조가 무너지면 이렇게 밋밋해지거든요. 꽃잎의 형상이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인다. 역광 상태로 촬영했을 때도 보면 표준으로 찍었을 때 하늘색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아예 데이터가 소실됐고 왼쪽도 마찬가지죠. 많이 소실됐습니다. 그리고 언더로 찍은 걸 보면 이 꽃 쪽은 좀 어둡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늘에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만나는 부분들의 데이터들이 많이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늘에서 촬영한 영상도 비슷한 수준의 밝기로 맞췄을 때 대비가 없는 상황에서는 큰 차이 없이 무난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언더로 찍든 노출 오버로 찍든 색 보정을 하면 비슷하게 맞출 수 있다. 그늘에서 찍은 것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언더로 찍었을 때 손해를 보는 부분은 뭐죠? 없습니다. 근데 밝게 찍었을 때 손해를 보는 부분은 밝은 부분의 데이터를 되살릴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언더로 찍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언더로 찍은 영상을 조금 더 최대한 활용해서 색 보정을 해봤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보다 조금 더 밝은 쪽의 디테일이 훨씬 더 많이 살아난 걸 볼 수 있고요. 표준으로 촬영한 것과 노출 언더로 촬영했을 때의 어두운 부분의 차이는 아주 미미하다. 그러니까 살짝만 어두운 쪽을 살짝만 포기하면 밝은 쪽의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끌어올 수 있다. 라는 거죠. 밝은 쪽으로 와서 촬영하다 보니까 너무 밝아지는 부분들이 사라진 걸로 보입니다. 또렷하지 않고 끝부분이 조금 깨진 것처럼 보이죠. 이것에 비해서 표준은 그 중간 정도로 보이고, 하늘에 있는 색상도 조금 더 오른쪽 언더로 찍은 것이 풍부하고요. 언더로 찍은 영상도 비슷하게 하단에 맞췄고요. 상단에 하늘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한눈에 봐도 언더로 촬영한 것을 최대한 활용하면 이만큼에서 이만큼을 살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밝은 쪽에서 이점을 얻고 어두운 쪽은 조금 더 밝게도 만들 수가 있고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대비가 없는 부분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죠. 최대한 활용을 했어도 색감이 조금 풍부한 거 빼고는 우리가 핸드폰으로 봤을 때 크게 이질감 없이 볼 수 있을 정도. 대비하고 색감도 조금 추가했습니다. 유사하게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7로 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은 어두운 쪽에서 아주 미미하지만 밝은 쪽의 데이터를 많이 가져올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이득이 있다. 그래서 보정을 하는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7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이 색감입니다. 플랫, 표준, 비비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플랫으로 촬영했을 때 보면 표준과 비비드에 비해서 밝은 쪽을 언더로 찍었습니다. 앞에서 촬영한 것처럼 밝은 쪽을 낮춰서 촬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두운 쪽도 살짝 들어 올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대비를 낮춰서 촬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충분히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색 보정을 하는 분들에겐 플랫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보시면 플랫으로 한 것이 조금 더 대비가 줄어들고 표준과 비비드를 거쳐서 점점 대비가 조금 더 커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자전거 촬영했는데 이런 부분도 밝은 쪽을 좀 언더로 찍고 표준과 비비드는 조금 더 밝게 찍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늘 쪽에 보면 대비가 없기 때문에 이 노이즈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플랫을 저녁에 찍으면 노이즈를 조금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밝은 쪽과 어두운 쪽을 최대한 늘려서 노출을 비슷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때 봤으면 비슷한 것 같아요. 밝은 쪽도 비비드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간판의 노란색을 보면 비슷하게 적용을 했음에도 조금 더 색감이 풍부하게 조금만 만져도 금방 내가 원하는 색감을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압축해서 저장을 했기 때문에 폈을 때 그런 이점이 있구나. 플랫이 표준보다는 비비드가 좀 더 색감이 조금 이쁘고요. 자전거도 보면 표준은 조금 노란색이 약간 아쉬운데 비비드와 플랫은 조금 더 풍부하면서 하늘의 색감도 조금 이쁘고 충분히 폈을 때 이런 느낌이 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 360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그 다음에 여기 럿 있죠. 6개 정도의 럿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설정해서 컬러 매니지먼트 하단에 럿 폴더 열기 선택해서 럿에다가 이렇게 인스타 360 럿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 목록 업데이트 되시면 저장하시면 끝납니다. 적용되면 왼쪽 럿 페이지에서 하단에 내려보면 인스타 360 럿에서 6가지 나오고, 여기서 X2에 대한 럿을 여기다 적용했습니다. 완전히 적용을 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요, 너무 진하고 어두운 부분이 너무 망가지는 느낌이라서 합성해서 조금 낮춰서 원하는 색감을 맞췄습니다. 40에서 50 정도. 근데 플랫, 표준, 비비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비슷한 색감으로 후보정을 할 때는 충분히 이 색감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개조를 최대한 많이 살려가면서 내가 원하는 색감으로 만들 수 있다. 플랫 쪽이 조금 진하게 들어갔어요. 너무 진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색상이 깨져서, 개조가 깨져서 이 영상에다가 적용을 하려면 조금 더 불투명도를 낮춰야겠죠. 이렇게 낮추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동일한 노출을 잡고 동일한 색감을 적용했는데 표준이나 비비드에 비해서 조금 더 풍부한 색감이 나는 건 제 기분 탓인가요?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비드와 표준에 비해서 플랫 쪽이 조금 더 노란색이 좀 더 풍부하고 이쁘게 나오는 느낌. 빨간색도 마찬가지고요. 하늘의 개조도 조금 더 이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엔 그래요. 동일한 럿을 동일한 상태로 적용을 했을 때 이 대비가 올라가 버리니까 언더로 촬영한 영상은 촬영한 상태 그대로 복원된 느낌으로 볼 수가 있죠. 이쪽은 벽면 쪽이 조금 더 밝아서 날아간 부분이고요. 밝은 곳에서 촬영한 것도 꽃들이 조금 더 또렷하게 나오죠. 노출 오버에 비해서. 하늘 개조 살려본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비가 늘어나면서 하단의 영상이 어두워지긴 했지만 하늘의 개조는 그대로 살려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두운 쪽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오버로 한 쪽이 조금 더 진하긴 한데 부자연스러운, 오히려 노출 오버한 것을 채도는 조금 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언더로 찍은 것이 조금 더 꽃잎이 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늘에서 찍은 것을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다. 언더로 찍은 것은 채도를 좀 넣었더니 비슷하게 만들어 줄 수 있었다. 조정 클립에다가 2383 럿을 적용해 봤습니다. 여기 인스타 360 말고 필름 룩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2383 코닥 럿이 있거든요. D65. 이거 적용해서 그냥 쓰시면 너무 진해요.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진해서 또 많이 뭉개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게인을 좀 낮춰서 빨간색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사용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이 어두운 쪽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 프라이머리 휠에서 감마 값을 살짝 올려주거나 이렇게 리프트를 살짝 올려줘서 이 어두운 쪽을 좀 펴주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파르스름하게 이쁘죠. 럿을 적용한 나머지 영상들입니다. 동일한 노출을 잡아놓고 동일한 효과를 적용했음에도 이 색감이 아무래도 좀 더 풍부하거든요. 색감을 강하게 찍는 것은 색 보정을 할 때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색감으로 적용했을 때 하늘도 이쁘게 살고 대비가 살짝 올라가면서 이렇게 진하게 나왔는데, 표준 쪽은 여기 색감을 좀 올려도 약간 애매하고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비비드는 그래도 색감이 따라오는 상태였는데 하늘의 데이터가 많이 소실돼서 인위적으로 파란색을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은, 오히려 손이 더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조준 클립 살짝 피해보면 이런 느낌, 대비가 없다가 대비가 확 살아나는 이런 느낌으로 됩니다. X4도 밝게 찍는 것은 좋지 않고 언더로 찍었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색 보정을 안 해,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언더로 찍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내보내면 그냥 어두운 영상이 돼버리거든요. 오토바이 뒤에나 앞에나 이렇게 쭉 따라오는 영상을 촬영할 때 굳이 이렇게까지 막 세밀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또 그 상황이 바뀌니까, 누가 주변에 오토바이 타는 사람 있으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촬영해 보고 싶은데 뭐 액티비티한 거, 뭐 보드나 자전거나 오토바이 이런 거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교는 할 수 없고, 해상도 설정은 8K 오른쪽으로 밀어서 설정해서 색상은 비비드, 노출값은 -3, 이미지 설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내려서 오른쪽으로 한번 보내고 설정해서 이미지 설정 선택 후 동영상 인코딩 H.265, 비트레이트 높음, 동영상 선회도 높음,
저는 미러리스로 촬영한 영상 사이사이에다가 보정도 같은 색감으로 비슷한 느낌으로 너무 튀지 않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지금 생각하면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또 제가 촬영하는 영상, 가족 영상들에서 보면 대부분 약간 정적이고 크게 움직이는 것이 없거든요. 크게 움직이는 것이 있어봐야 뭐 수영장 뭐 이런데 갔을 때 촬영한 영상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세팅이 가장 베스트인 것 같고, 그래서 저의 세팅은 8K 24프레임, 색상은 플랫, 노출은 -7, 그리고 이미지 설정에서 이미지 설정, 동영상 인코딩 H.265, 비트레이트 높음, 동영상 선회도 높음. 저는 앞으로 이 세팅으로 다른 테스트를 더 해볼 생각입니다.